접선 종류 3개는 이제 안다, 그지? 이제 알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3가지. 위의 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줄 때, 그 다음에 곡선 밖에서 건 접선. 그 3개는 문구하면 안 돼. 그거는 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정리할게. 자, 3차 함수랑 4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를. 자, 이 fx가 먼저 3차야, 3차. 자, 3차 같으면 f'x는 2차가 되겠지. 요 2차는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이 되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나올 수 있는 게 경우가 이거 말고는 안 생겨. 자, fx가 3차야. 그럼 미분을 하면 2차가 되겠네. 그럼 그 2차식은 판별식이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야. 자, 그래서 도함수를 보면 그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f'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은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를 갖는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3차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예요. 부호만. 자, 요거는 증가하는 거. 나머지 구간에는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알파와 요 베타를 기준으로 딱 볼 때 알파까지는 증가해야 돼. 증가. 양이니까. 그다음 베타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베타에서 다시 증가를 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2차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됐지? 그래서 학교에 보면 이런 정관표 있었다. 정관표. 정관표를 모르면 안 돼. 학교에서 계속 정관표 그려주잖아. 그지? 정관표 하는 거를 학교에서 해가 딱 정리하고, 정관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다 싶은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정관표 쓰지 말고 귀찮으니까, 정관표 쓰는 방법을 이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알 때까지는 꼭 하고, 자, 정관표는 그리는 거 이제 확실히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관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 이제 판별식이 0이 돼서 판별식이 0이 되면 이때는 f'x 요 값이 음수가 되진 않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때는 f'x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안 생겨. 음수가 안 생긴다는 말은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증가를 하다가 잠시 증가하는 게 멈춘다 싶더니 다시 이렇게 증가, 이 모양이고, 이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즉 0이 되는 알파 베타가 생기지. 이건 중근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다. 이게 극값을 갖는 경우야. 그래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거는 극값을 갖는 경우 또는 극대극소를 갖는 경우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말은 요게 성립하면 돼요. 요 식이. 알파 베타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지. 이거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판별식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될 때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함수가 증가 함수더라. 또는 최고창이 음수면 감소 함수더라.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들과 다 같은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야. 1대1 대응이다. 이것도 같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조건이 바로 요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앞으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만 딱 해보면 되느냐면 미분한 다음에 근이 어떻게 나오나 그거만 알아보면 돼. 그래서 근이 2개가 나오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그리죠. 그 다음 중근을 갖거나 흑근을 갖는 경우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차이점, 요런 게 있다 없다 하는 차이점, 그거만 알면 그냥 그래프 끝이야. 그래프.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요 그래프는 요 어디 어떤 점이 하나 있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냥 그렇게 말고 있어. 요 어디 점이 한 군데 요 사이에 하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요 그래프랑 요쪽 요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거야. 자, 요게 3차, 이제 4차. 이제 fx가 4차야. fx가 4차가 되면 f'x는 3차가 되겠지. 4차가 되면 f'x는 3차야. 그럼 이 3차는 봐. 경우가 x 빼기 1, x 빼기 2 숫자로 바로 쓸게.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3차식. 근이 몇 개? 3차니까 3개를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f'이 어떤 하나는 중근이 돼서 이렇게 근이 개수가 2개만 생길 수도 있고, 몽땅 같을 수도 있고, 물론 이 경우도 있어. 이런 것도 다 같은 말이야, 그지? 종류가 이거 말고는 더 생길 수가 없어. 4차식은. 그럼 이 경우는 봐. F'이 0이 되는 게 3개, 3개. 그러면 아까 3차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0 되는 게 3개 나와야 돼. 그래서 4차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 지금 요것이 여기서는 1이고 2이고 3인 요런 모양입니다. 0 되는 게 3개 나오는 4차식은 무조건 생긴 게 요런 식으로 생겨 있어야 돼. 그럼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자, 여기는 봐. 요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 전체의 부호는 1보다 크면 양수가 될 거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겠지.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요거는 요거까지 감안해서 그려보면 1까지는 요렇게 되다가 1부터 올라가서 2에서 잠시 요런 게 생기면서 쭉 올라간다. 그래서 요게 1일 때고 요 값이 2일 때예요. 그래서 그냥 증가한다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옆으로 접하는 형태 하나씩 나오는 게 있었지. 그런 게 한 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봐.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1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돼. 해서 4차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요런 세 종류 말고는 안 생기는 거야. 요런 세 종류 말고. 더 이상 나올 그래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만 딱 보면 아,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다 하는 거를 3차, 4차는 그냥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어. 쉽게. 할 때마다 뭘 자꾸 해보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형이 도함수만 딱 보면 어떤 식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프를 딱 정리를 해두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3차, 4차 요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쓰는 3차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는 뭘 해주느냐면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시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역함수가 이거 옛날에 다 수업했던 거다. 했던 건데 한번 정리하고 한다고 하는 거다. 그 주중에 풀 거 미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갈 때 올 때 둘 다 함수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3차 그래프는 세 종류밖에 없다 했잖아. 세 종류.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론 지금 최고창이 음수니까 방향이 반대겠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대로 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는 그 값을 갖지 않을 때 이 말이야. 그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면 된다 했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미분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요 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그 2차 부등식 풀면 거기 답이. 그 다음 154 153 중요 154도 중요한 문제야.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여기에서 증가라고 했어. 닫힌 구간에서 증가라고. 그럼 이 함수 그래프부터 봐야지. 이렇게. 자, 도함수는 대칭 축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f'x의 그래프예요. 이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라고. 증가한다는 것은 요 식이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지? 증가한다는 것은 f'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이네. 그 마이너스 3은 한 칸, 1은 멀리 있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0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누가 0보다 크면 돼? 제일 작은 요놈만 0보다 커버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까? 최소값이 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대의 값이지. 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 6, 2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요것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값을 넣더라도 도함수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것도 이해 잘 해둬야 됩니다. 3차 함수 fx와 4차 함수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hx의 극소인 x의 값은, 극소인 x의 값은, 자, 지금 극값을 묻고 있는 거네, 극값. 극소가 되는 x 값을 찾는 거야. 극소가 되는 x 값.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f'x가 이렇게 돼 있어. 자, fx일 때는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 극소네. fx에서 볼 때는. 근데 이게 도함수에서 볼 때는 감소해서 증가인 바로 요점이 되겠지. 이되나? fx는 그래프가 증가, 감소 이 형태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형태가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되고, 만약에 이 도함수일 때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극소가 된다 이 말이야.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극소가 된다. 그러면 지금 fx 이 식은 나올 수가 없지. 지금 다 도함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어디서 생각하자는 거냐면
hx의 극소가 되는 x 찾는 거예요. hx. 근데 이 hx라는 놈이 fx에서 gx를 뺏는 식이지. fx에서 gx를 뺏는 식이 hx잖아. 이 hx를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hx를 알 수는 없으니까 요거 이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요식까지. 자, 지금부터 도함수 그래프 그린다. 지금부터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f가 요 빨간색, 그 다음 g가 요 초록색이야. 빨간색, 초록색 그래프, 요거의 그래프가 있잖아. 그거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를 생각을 하잖아. f에서 g를 빼내 지금. 자, f에서 g를 빼는데 요 교점 있지, 교점. 요 교점은 f'이랑 g'이 같잖아. 요거 두 개가 값이 같단 말이야. 그럼 같으면 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요 b야, b. 그 다음에 요 d야, d. 그 다음에 요 e가 되는 거야. 요게 b이고 요게 d이고 e가 되는 거야. 요 세 개의 점에서는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교점이 되는 거예요. x축하고. 0이니까 빼면 똑같은 값이니까 빼면 0이 된다. 지금 h' 그래프 알아보는 거야. 그래프. 자, 그럼 b의 왼쪽에서는 봐. b의 왼쪽에서는 이 빨간 f 그래프가 초록색보다 위에 있잖아. 근데 빨간 거에서 초록색을 빼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빼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이쪽은 양수. 양수니까 그래프가 위에 하여튼 그려져야 돼.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b보다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양수니까. 그런데 b부터 d에서는 빨간 그래프가 밑에 있잖아. 그럼 빨간 거에서 위에 거를 빼니까 음수지. 음수니까 이 그래프는 b에서 d까지는 음수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는 또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쪽은 또 아래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양수, 음수 형태들이 바뀌는 게 h'x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찾느냐면 극소인 걸 찾는다, 그지? 극소는 이렇게 생긴 이런 게 극소잖아. 그럼 극소는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돼.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거는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항상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극소가 되는 x 값은 d가 된다. 됐지? 자,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fx가 어떻게 그려지나 그런 거 알아보는 거야. fx가. 도함수는 부호 보는 거라 했다. 계속 이야기야. 도함수는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부호를 보는 거야.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양수인 그 음수가 되는 그 경계 구간이 바로 마이너스 4하고 0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까지는 양수니까 일단 증가해요. 마이너스 4까지.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0까지는 감소를 해야 돼. 음수니까. 0부터는 또다시 증가. 계속 증가하는데 4일 때 잠시 요렇게 되다가 또 계속 증가. 이런 형태가 fx 그래프. 값은 몰라. 이게 뭐 양인지 음인지 이런 값은 몰라. 값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럼 이런 게 이제 극대, 극소 이렇게 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건 fx 그래프니까. 이건 f'x 그래프. 만약 여기서 보자면 증가에서 감소. 증가에서 감소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고, 감소에서 증가. 그러니까 요거는 극소가 되고요. 159. 이거 이제 점수 주려고 내는 표준 문제.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이 말이야. 자,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는 말은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이다. 이거 아까 앞에 딱 잘못 풀어줬네.
f-2가 마이너스 10이다 이 말이에요.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간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f'-2는 0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라. 그 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거. 자,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오더라 했다. 자, 그래프에서는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나와 있지.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꼴 0. 요 방정식을 풀면 근이 0하고 4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0과 4가 그런 뜻이야, 그지? f'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0하고 4다. 자, 그래서 2차식의 근이 나오면 항상 근과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a분의 c 요게 두 근의 곱. 여기서 이제 a 값, b 값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이 있냐면 극대값이 오다 이런 말이 주어져 있네. 극대값이. 자, 극대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게 극대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는 f0이 오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f0이 오더라. 그럼 거기서 c값 찾아보면 0일 때 오다. 162. 극값을 갖지 않도록 됐다. 극값을 안 갖는 거예요. 3차인데 극값을 안 가져. 자, 3차는 요런 게 극값을 갖는 거다, 그제? 극값을 안 갖는 거는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해서 요 부등식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163은 여기 안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가져. 또 극대 극소는 언제 갖느냐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것이 0이 되는 x에서 극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0이 되는 x에서 여기서 극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간다 했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가져라. 그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가져라. 즉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런 근의 분리를 하나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게 지금 f'x니까 f'-1이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대칭축. 자, 대칭축은 3분의 2네, 그지? 대칭축은 3분의 2는 요거 사이에 있다. 이거는 성립대가 있지. 그 대칭축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이 반드시 0보다 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찾아요. 이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오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최대 최소야.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오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최대 최소야. 자, 이런 최대 최소는 뭐만 구하면 끝이야? 그냥 그래프 구하면 끝이야. 그래프만 구하면.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만 구하면 다 된 거야. 그래프만.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려. 자, 그래프는 아까 전에 3차, 4차까지는 정리 한번 해봤지. 그 생각 잘 하면서. 자, 1번에 f'x는 6x제곱 더하기 12x. 그럼 6x를 묶어주면 x 더하기. 자, 도함수가 2차인데 근이 2개 나왔네.
어디서 0하고 마이너스였어.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네. 요 놈이 마이너스 1일 때고 요것이 0일 때. 자, 최대최소는 이 값을 다 구하지 말고 여기에서만 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2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요 극대인 여기까지만 보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 보시오. 이 말은 요 안에서만 보라는 뜻이래. 뭐가 됐지? 그러면 최소값은 쉽네. 최소값은 당연히 x가 0일 때 이게 제일 좋아.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대값이 문제예요. 최대값.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를 비교를 해서 이 중에 큰 놈이 최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랑 2를 비교해서 이 중에 큰 값이. 요거 두 개보다 더 클 수 있는 값은 없으니까. 그래?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큰 거야. 그림에서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최대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F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6, 24 마이너스 5. 여기 2를 넣으면 8이 16 플러스 24 마이너스 5. 그럼 더 큰 놈은 이게 더 크네. 그지?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x의 0는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를 보면. 자, 이제 4차식. 2번. 자, 4차식도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4x를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요거 0 되는 게 0하고 풀마 루트 3. 3차식인데 0 되는 게 3개 나왔지. 그럼 똑같은 식으로 이 4차식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 그럼 0 되는 거는 무슨 말이야? 요때 0이 된다 이 말이야. f'이 0이 된다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3개 나오려면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 이해됐지? 자, 요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고, 요게 0일 때고, 요게 플러스 루트 3일 때. 요거 0 되는 x값. 그래서 그 값만 그렇게 찾으면, 이제는 그래프를 어디서 보라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라 했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여기 있겠네, 그지? 요거 요 그래프만 보시오, 이 말이야. 딴 데는 보지 말고, 요 녹색만 보시오, 이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은 제일 큰 값은 요 값하고 요 값 중에 큰 놈이 최대가 돼요. 그래서 F0도 알아봐야 되고 F2도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요거하고 요거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자, 그 최소값은 F-1과 F 루트 3 요 두 개를 알아봐야 돼요. 요 중에 큰 놈이 최대, 요거 계산해서 작은 놈이 최소. 최대 최소는 어려운 거 없다, 그제? 그래프 개형만 이렇게 그려 놓으면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된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170번.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8일 때 함수 fx의 최소값은 했다. 최대값이 8일 때 함수 fx의 최소값은 최대값이 8이야. 그러면 이것도 최대 최소 문제는 일단은 그래프 그려라 했지.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6x. 그럼 3x를 묶었더니 x 더하기 2가 돼서 0과 마이너스 2 두 개 나왔네. 2차식인데 0 되는 게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이 3차식은 요렇게 되는데 요 x 값이 마이너스 2고 요 x 값이 0이 됐다. 자, 범위는 여기서 보라 했다. 그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라 했어. 그 마이너스 요 극대값부터 요 2까지 요까지만 보시오 이 말이야.
근데 최대값이 8이란 말은, 자,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대의 값이랑 x가 2일 때의 값을 비교해서 큰 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큰 수가.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8, 4, 3, 12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이게 8 더하기 12 더하기 k 마이너스 5가 돼서 이 수가 제일 크네, 그지? 이게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이 8이 되라고 했어. 그랬더니 k는 마이너스 7이 되네. 요렇게 해서 이제 k 값이 구해진 거예요. k 값이. 요게 마이너스 7 요렇게 돼. 이제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지. 최소값. 자, 이 중에 제일 작은 수는 요때가 최고가 작겠네.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었더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12가 최소값이다. 이제 최대 최소 식으로 주는 거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없다. 그래프만 그리면 끝이야. 그래프만 그리면. 자, 이제 그런 그래프들의 형태, 식을 직접 주는 형태에서 지금까지 했고, 자, 이제부터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 자, 173은 우리 프린트로 풀은 그런 형태니까 최근에 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다른 거 할게. 자, 74 볼게, 74. 자, 74에 보면 요런 원뿔의 원기둥 하나를 내접시겠다 이 말이야. 원뿔에 원기둥 하나를 내접시겠는데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요것만 잡을 수 있으면 돼. 요거를 x를 할 때 요쪽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4일 때 요 삼각형에서 요게 4일 때 이게 8이야 8. 이 삼각형은 1대 2지. 그럼 이거하고 닮은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가 항상 1대 2가 돼야 돼. 그럼 요게 x니까 요거는 2x가 되겠지. 위에 있는 요 길이가 2x가 되는 거야. 2x. 자, 그게 2x가 되면 요만큼은 뭐냐면 8에서 2x를 뺏는 게 되겠네. 요만큼은 8에서 2x를 뺐다. 그럼 이제 이게 부피니까, 부피는 파이 x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8-2x다. 이렇게 돼요. 파이 x의 제곱의 높이는 8-2x다. 이렇게 돼요. 됐지? 자, 이제는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x의 범위. x는 요 길이가 x잖아. x. 자, x는 0보다는 당연히 클 거고 4보다는 작겠네. 이런 것도 서술형 같으면 요거 빠지면 또 감점이야. 서술형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이제 생략한다.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그렇게, 식이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니까. 거기 174. 이제 17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여기서 h는 8하고 16 사이. 이 높이는 8보다는 커야 돼. 8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원뿔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렇게 생긴 원뿔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높이가 8보다 커야 되니까. 자, 요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1번, 2번 거치라 해서, 자, 우리는 2번으로 바로 푼다.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그 높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높이가 얼마면 되겠는가. 이거는 요게 구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럼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요게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생각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은 같은 반지름이니까 요 빨간 길이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을 x를 할게요. 요거를. 자, 이게 수직이 되면 이것도 y라고 이렇게 둘게.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식이 하나 주어져 있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다. 요런 식이 하나 주어져. 됐지?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3분의 1 파이 y제곱 곱하기 높이는 8 더하기 x가 되네. 높이는 8 더하기 x. 자,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 없애줘야 돼. 그럼 뭘 없앨 수 있냐면 y제곱을 없애버리면 돼. x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y제곱을 없앤다라고 생각해. 그럼 이 y제곱은 64-x제곱이에요. y제곱은 64-x제곱이니까 요식을 이렇게 썼어요. 3분의 1 파이, 자, y제곱 대신에 64-x제곱. 그 다음에 8 더하기 x다. 자, 그리고 이제 x의 범위 잡아야 되겠네. x는 요 길이가 x지, 요 길이가. 요 길이는 0보다는 크고 반지름인 8보다는 작겠네. 또 요 3차식이네, 3차식. 자, 이렇게 식만 만들면 우리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는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네, 그죠? 그럼 이제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된다. 그 x가 나오지. 그 x가 나오면 답은 뭐라고 써야 돼? 8 더하기 x가 답이 되는 거야. 그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랬기 때문에. 그럼 답은 뭘 구해, 답이냐면 8 더하기 x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지. 최대가 되는 x 값을 요 식에서 찾은 다음에 8 더하기 x 해주면 그게 답에 해당. 자, 76. (76은)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3이야. 다 3. 이때 안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그 부피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요 도형을 잘 생각하자. 요게 좀 어렵대. 그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삼각형을 생각하십니다. 그 초록색 삼각형을 오른쪽에 이렇게 그린다 지금. 자, 여기서 요 빨간색 선 있지, 빨간색 선. 그게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 길이를 x라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란색이 있는 요 빨간색 선. 그러면 요 길이가 x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x. 자, 이제 녹색을 봐. 녹색 삼각형 전체. 녹색 삼각형 전체를 보면 요 길이가 3이지 현재. 그 다음 요 길이는 뭐냐면 밑변에 있는 길이는 대각선 길이의 반이잖아. 대각선의 반. 그럼 대각선은 3루트이지. 요 길이는 3루트 2 요거의 반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3제곱 빼기 2분의 3루트 2의 제곱을 빼주면 요게 요거 이 길이잖아. 자, 그거를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 녹색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이네, 그죠? 녹색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그 이등변 삼각형을 알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x가 되는 거야, 요 길이도.
이렇지. 녹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x가 되면 이 파란색 부분도 x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요 길이가 x다 x. 요 길이가 x야. 그럼 이만큼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지. 높이. 그럼 높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길이가 요거잖아.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 2분의 3루트에서 x만큼 빼주면 그게 높이란 거지. 전체 2분의 3루트에서 x만큼을 빼주게 되면 그게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 높이가 바로 이 길이가 높이란 거예요. 이 길이가. 자,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 뚜껑을 넣어봐. 파란색 뚜껑. 요 부분. 요 부분에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빨간색 x라는 게 바로 요 길이를 의미하지. 그럼 요게 x고 x면 요거는 루트 2x가 되겠네. 그래서 이 밑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루트 2x 곱하기 루트 2x니까 2x제곱. 자, 해서 이 부피는 밑넓이 2x제곱에다가 높이 2분의 3루트 2 빼기 x 요거를 곱해주면 요게 부피가 됩니다. 이때 x는 요 길이야. 요 길이. x는 요 길이. 이 길이는 지가 아무리 커도 이 길이보다는 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x 범위는 3루트 2, 2분의 3루트 2. 요거보다는 0보다는 요렇게 되는 x 범위가. 그럼 이제 좀 풀어보면,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요거 하고 하면 플러스 3루트 2x의 제곱. 요게 이제 fx다. 이제 식만 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하면 돼.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루트 2x. 마이너스 6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루트 2. 2차식인데 0 되는 게 2개 나왔네. 최고창이 음수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이 내려가도록. 그리고 요게 0이고 요게 루트 2가 되네. 근데 x 범위는 여기만 생각해야 돼. 0에서부터 1.5 루트 2야. 요건 그냥 루트 2. 그럼 0부터 1.5 루트 2, 2분의 3 루트 2는 오른쪽에 있네. 이렇게 되면서 부피가 변해가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루트 2가 되도록 해주면 돼. x가 루트 2가 돼. 그래서 요 fx식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면 그게 최대값이다. 자,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그거까지 했나? 14번까지 했나 전에.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자, 실근의 개수, 이것도 실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개수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런 뜻이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도 역시 근을 구해서 얼마다 큰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럼 3차는 조금 정리해 두면 좋다. 3차는. 그래서 3차식은 뭘 보느냐면 3차 방정식이야. 이거를 자, 극값을 가질 때 3차 방정식은 종류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물론 최고창이 양이겠지 지금.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식으로 그려지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실근이 몇 개? 3개를 가질 때. 요건 fx 그래프에 지금 실근이 개수가 2개가 될 때. 실근의 개수가 1개만 될 때. 극값을 가질 때 얘기다. 극값을 안 갖는 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할 거고, 극값을 가지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 3개 중에 1개로 그려져.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경우, 2개가 되는 경우,
한 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 되느냐면,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잖아. 근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지. 그러면 당연히 0은 그 사이에 있겠네, 그지?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아. 이거는 뭐야? 곱하면 이거에 되든 이게 되든 하나가 0이지. 그럼 이때는 극대가 0이 되거나 극소가 0이 되면 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했는 값이 0이다. 이렇게. 이건 둘 다 음수가 되거나 둘 다 양수가 돼 있지. 그래서 이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보다 크게 된다.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자, 이거는 정리 안 해도 돼. 극대 극소 곱하면 양수였는지 음수인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 보면 되잖아, 그지? 하여튼 극대 극소의 부호를 이용하더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방정식은 정리를 해두면 좋아. 자, 이제 177번을 보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역시 그래프 형태를 생각하기 위해서 미분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그럼 3을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즉 x 마이너스 1의 중근을 갖게 됩니다. f 프라임이 이렇게. 이렇게 중근을 갖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돼. 이런 그래프잖아.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없네.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한 점에서 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생겨.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 점검하 이런 경우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그 값을 가질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값을 가질 때. 2번도 역시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 2번도. f'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4x를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3차식이 0이 되는 거는 3개잖아. 3개. 3차식인데 0이 되는 게 3개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그런 게 3개가 나온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나, 둘, 3개가 나온다. 그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0일 때, 루트 2일 때. 그럼 이게 y축이겠네. 그래프를 보니까 2차항과 상수항밖에 없네. 4차항하고. 차수가 짝수항밖에 없네. 이런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지. 이런 건 알아봐야 돼. 보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게 딱 대칭이 돼야 돼. 이제 0일 때 값이 얼마야? 여기 0 집어는 마이너스 1이지. 요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축은 어디 있겠노? 당연히 그보다 조금 위에 있겠네. x축. y값이 0이 되는 게 x축이니까, 그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2개. 그럼 나머지 4차니까 나머지 2개는 뭔데? 흑은을 갖는다 이 말이야. 나머지 2개는 흑은이다 이 말이야.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는 F.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아, 그러면 이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라 이 말이잖아. 서로 다른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대해서 그려져야 돼. 그 말은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요 말이죠. 그지?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가 되면 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극값을 갖는 x값을 찾기 위해서 또 미분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3을 묶어주면 x 제곱 4x 더하기 3. 여기 1,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f-3과 f-1을 곱하면 0보다 작다. 요것만 계산해 줍니다. f-3과 f-1을 곱하면 0보다 작더라. 그럼 2차 부등식 되니까 부등식은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게 178번. 자, 179번을 보면 이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해야 돼.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3개를 가져. 3개. 3개를 갖는데 양수근 2개 하고 음수근 하나를 갖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지? 양수근 2개랑 음수근 한 개를 갖더라. 자, 그렇게 되는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그냥 3개를 갖는 게 아니지. 3개를 갖는데 그냥 3개를 가지면 조금 전 문제와 같은 문제가 돼. 근데 그냥 3개가 아니고 양수 쪽에서 근이 2개 나와야 되고 음수 쪽 근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 자, 고를 때는 어떻게 하나? 먼저 식을 정리할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는 k. k만 남기는 거예요. k만. 자, 그래서 이거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 크는 그래프하고 y 꼴 k 크는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양수 쪽에서 2개, 음수 쪽에서 1개가 나타나면 된다. 하나를 고정해서 K 요거는 움직이지만 위에 있는 3차식은 고정된 3차예요. 그래서 요 고정된 3차식은 인수분해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럼 9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 요점이 1, 이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요 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 요 식에 집어넣은 거다. 마이너스 5니까 4가 되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 마이너스 8 이렇게. 자,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4야. 이렇게 마이너스 1,4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8이야. 1, 마이너스 8. 그러면서 y절편이 또 마이너스 2네. 그리고 이게 극대야. 그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y절편이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극소가 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게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요 값이 4가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8이 됐다. 그게 요 그래프예요. 자, 여기에 이제 y 꼴 k라는 직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y 꼴 k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지. y 꼴 k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요 양수 쪽에서 2개, 음수 쪽에서 1개의 교점이 생기죠. y축보다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1개의 교점이 생기면 근이 양수근이 2개, 음수근이 1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 y절편 요게 마이너스 2다. 요게 그제?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요 빨간 직선이 k인데 k가 마이너스 8보다는 위에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됐지?
180. 180까지만 돼. 자, 먼저 fx 그래프부터 그릴게. fx 그래프부터. f 프라임 x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럼 9x 묶어주면 x 빼기 2.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0, 이렇네. 요점이 2, 이렇게 돼. 자, 0, 는 5지. 0, 는 5고 2,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8이 24.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 2를 넣으면 왜? 그냥 그렇죠. 다시 2를 넣었다. 2 3, 8, 24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9니까 요 마이너스 7이네. 그죠? 요게 극대극소야. 자, 그럼 요거의 그래프는 0,5가 극대니까 0,5는 요렇게 지나가요. 2, 마이너스 7이 극소니까 마이너스 7까지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요게 5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7 돼요. 자, 이게 fx인데 지금 그냥 fx가 아니고 fx의 절대값이지. fx의 절대값은 x축 아래쪽 부분은 x축에 대해서 전개하고 위쪽은 가만히 두고 아래쪽은 또 전개를 하면 요거 마이너스 7이니까 7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요 빨간 그래프가 fx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 직선이 y = k잖아. y = k. 자, y = k가 어떻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나를 빨간 그래프하고 보는 거야. 자, 근데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야 돼. 이제.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만나네. 요렇게 접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네.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나야 4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k 값이 5보다는 위에 올라가야 되고 7보다는 내려오면 된다. 5보다는 7보다는 이렇게. 자, fx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할 때는 fx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할 때는 x축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만히 두고 x축 아래쪽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올려버리면 그게 빨간 그래프예요. 그게 fx의 절대값 그래프고 그 그래프하고 y = k 요 두 그래프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k 값을 정해라.